극한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일대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 동안에 강릉 지역이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극심한 가뭄을 겪어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이 거의 연이어서 지금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또 기후변화 탓이냐 그러겠지만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릉이 지금 가뭄 때문에 재난 선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뉴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좀 뜻밖이에요. 물론 강릉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비가 특별히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늘 강릉이 이렇게 건조하다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바닷가에서 하루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한 번씩. 산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닷바람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올라올 때는 선선하면서 습기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강릉의 옛 이름이 임영이에요. 바닷가라는 뜻이에요. 바다에 접해 있다, 임영. 그래서 저는 강릉이 그렇게 가뭄에 시달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본, 외국 용어 배워본 것 중에 아마 제일 기억나는 게 팬이라는 걸 거예요. 서쪽에서 습기 찬 바람이 태백산맥을 만나면 거기다가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건조한 공기가 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리 시간 내지는 사회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강릉은 대체로 쾌적하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좋은 바닷가 동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뭄을 그렇게 심하게 겪었는가? 제가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한번 다 기록들을 좀 뒤져봤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의 신라시대 때부터 가뭄이 역사에 기록된 게 수백 차례 있었거든요. 강릉 이 영동 지역이 팬 현상 때문에 건조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특별히 가뭄이 심했다 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약간은 해양성 기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강릉 쪽 영동 지방의 숲이 울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이 거의 연이어서 지금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또 기후변화 탓이냐 그러겠지만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기 자체가 좀 건조한 지역인데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분의 증발량이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들어서는 가뭄을 좀 특별히 많이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태백산맥 때문에 또 경사가 급한 지역이잖아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빗물이 바다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은 빗물을 어떻게 잘 붙들어 두느냐 하는 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준비를 기후변화의 영향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하고 있지 못했구나 하는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동 지방의 가뭄이 심심찮게 이어지니까 이웃에 있는 속초는 지하 깊은 곳에다가 지하 댐을 만들었어요. 그 길이가 거의 1km 정도 되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두는 바람에 속초는 그냥 물 걱정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 물 축제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 끌어올려가지고 막 뿌리면서. 그 바로 옆 동네는 물 축제를 했는데 강릉은 마실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생활용수를 지금 75%까지 잠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수돗물이 안 나올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서 사실은 강릉도 한 2년 전에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거대한 물 저장 탱크를 만드는 걸 시작했는데, 네, 아직 그게 완공되려면 한 2, 3년 더 걸릴 텐데, 지금 딱 그 중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정말 운 나쁘게 최악의 상황에 지금 몰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정도로 대개의 경우에 저수지에서 그 수위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15% 선이라고 대개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육박하고 있는데도 강릉시에서 그렇게까지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이게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게끔 만들도록 강릉시는 뭘 하고 있었나, 이거 사실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강릉 사람이니까 굳이 변명을 좀 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강릉의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 그 관광 중에서도 여름 한철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쓴 게 아닐까. 샤워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국적으로 뉴스로 퍼져나가면, 샤워도 못한다는데 거기 금년에는 아마 바캉스를 그리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안 올까 봐 제 생각에 약간은 쉬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 대통령님이 가셔서 대담하고 이러는 과정이 지금 인터넷에 도배가 됐던데, 저도 그걸 들여다보니까 참 궁색한 변명을 자꾸 강릉시장이 내놓던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강릉에 급수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물 저장고가 강릉 근처에 하나 또 있습니다. 도암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댐은 아무래도 스키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들거나, 그리고 너무 갑자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염이 좀 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수지나 호수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녹조 라떼를 겪고 있는 낙동강에 비하면 훨씬 수질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강릉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오염된 물을 우리는 마실 수 없다. 그리고 그 물이 남대천 깨끗한 강으로 흘러드는 거 반대다. 그래서 강릉이 반대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강릉 옆에 있는 정선면은 그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똑같은 강원도 사람들인데 한쪽 동네에서는 그 물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다고 쓰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싫다 그래서 못 쓰는 거고, 참 섭섭하네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옵션들을 미리미리 시가 준비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강릉에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강릉 출신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네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이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동에 가서 사실은 그 중동 사막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옮겨주는 그 기술을 그 동네 가서 전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 면에서는 어쩌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그 부자 나라들인 석유 산유국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아마 그곳에서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10여 년 동안. 아니,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건 해주면서 우리는 왜 못할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시작은 바닷가 지역에서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거를 담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그거를 내륙으로 한참 옮기는
그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나마나 비용이 막대해질 테니까 어떻게 보면 호응도를 높이는데 좀 어려울 테니까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 임해 있는 그런 몇몇 곳에서 해보고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이제 인정받으면 그때 다시 이제 내륙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 바로 이전의 강릉시장인데요. 강릉시장님한테 제안도 한번 했었어요. 강릉이 먼저 한번 해수를 담수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뭐 그런 대화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제안도 또 한번 던지셨더라고요. 식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 그래도 강릉시장님이 급수차를 보내주시면 어떠냐 하는 부탁을 하고 그래서 동원령을 뭐 곧바로 대통령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소방차들이 강릉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죠. 엊그제 뉴스에 의하면 한 70여 대가 지금 강릉 공설운동장에 다 집결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급한 대로 급수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강릉 재난선표가 가뭄으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럴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아열대화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렸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상기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비가 내리는 형태가 똑같이 지금 규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거의 지구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쪽에서는 물 난리를 겪고 또 한쪽에서는 물 부족으로 이제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영동 지방은 뭐 한 5mm밖에 안 올 것 같다. 뭐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비를 강릉 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 쏟아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은 워낙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보니까 기우제를 지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무속신앙 면에서 보면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서 비가 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강릉의 문제지만 내년엔 또 압니까? 경상북도 어디에 문제가 될지, 곡창으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전라도의 문제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전국에서 수시로 이곳저곳에서 이제 벌어질 테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잘못하면 이상하게 전달이 돼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좀 깔끔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언론들이 몇십 년 동안 우려먹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엔이 규정한 물 부족 국가다, 대한민국은.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유엔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너희는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 근처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작은 사설연구소가 유엔의 인구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언론에서 중간에 다 걸러내고 유엔이 발표한 이런 식으로 뚝 잘라버린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 강수량을 인구로 그냥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약간 윗도는, 그래서 비가 제법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인구로 나누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아져요. 사막 국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다가 그걸 그냥 계산해 놓고 대한민국은 사막 국가 수준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시면서 지금 강릉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걸 매일같이 겪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물 틀면 물 나오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우리는 너무 짧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예를 들면 영국 런던 같은 데는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1년 내내 비가 왔다가 개다가 이런 나라들이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름에 몬순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아 쪽에서 습한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면서 여름에 거의 대부분을 그냥 쏟아내버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이 70%가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제법 급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 물들이 다 그냥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뉴스가 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재탕 삼탕을 했을까? 정부가 좋아하니까 한 거죠. 정부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 막아야 된다. 이 물이 바다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댐을 통과해야 되는 물고기들은 갑자기 물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진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말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그 결과적으로는 물을 가둬두겠다라는 명분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냐? 그럼 물을 가두라니까 그러면 댐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닐까? 꼭 댐이 아니라 저수지 형태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본류의 강을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라 강에서 물길을 따가지고 군데군데 물을 많이 저장해 두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찌감치 우리 선조들이 잘 하시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전부터 마을마다 물웅덩이를 다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현명한 국민이라고요. 이걸 굳이 강 전체를 댐으로 막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마을 군데군데에도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늘 물이 풍성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곳에는 적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는 물을 가둬둔 그런 지혜를 갖춘 겁니다. 근데 그게 물길을 완벽하게 막아서 가둔 게 아니라 물을 조금 따내서 어디다가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라 물이 너무 빨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국가니까 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국가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 답이 꼭 강을 전체를 막아버리는 댐을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조금 많은 분들이 한번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 지방마다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저수지 옆을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강릉 시민 전체가 이 저수지에 다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저수지가 별로 큰 저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건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걸 더 키운다는 건 또 그만큼 산을 훼손해야 되거나 농지를 흡수해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15% 선으로 내려앉으면서 바닥이 막 드러난 상황에서 보니까 저수지가 별로 깊은 저수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를 좀 깊게 파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었고요. 수원을 좀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강릉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요동치는 기후를 겪는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뭄을 겪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 동안에 강릉 지역이 거의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그렇게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어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온화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 결론은 역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증발은 많이 하는데 비가 예년만큼 내려와 주지 않으면 미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발량과 강우량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천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차이, 그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메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 강릉시가 조금 준비가 부족한 거를 틈타서 언론들이 그냥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인재라고 그냥 퉁치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막강한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그 약간의 차이를 시민이 늘 겪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줄여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하 물탱크 만드는 거 반갑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안하신 해수 담수화 연구도 한번 이참에 진지하게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이렇게 물이 많이 줄었을 때 한번 조사를 해서 저수지를 좀 더 깊게 파낼 수는 없는가, 그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강릉에서 하도 물에 첨벙거리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물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개울의 물도 풍부했고, 저희 할아버지 논 바로 옆에도 논에 물대는 약간의 그 수로 같은, 거기서도 저 몇 감고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어가면 제 젖꼭지 근처까지 이렇게 물이 찰 정도로 물이 참 풍부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이 난리를 겪는다? 정말 뜻밖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뜻밖이냐?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태풍 루사가 강릉을 강타했죠. 하루에 거의 1000mm, 900 몇십 밀리미터가 쏟아져서 경사면에 있던 많은 무덤들이, 그 관들이 둥둥 동해바다로 쓸려 내려간 그 엄청난 사건, 아마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하루에 쏟아진 강수량으로 최고 기록이었을 텐데, 그걸 맞이했던 강릉입니다. 근데 불과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또 겪어야 된다? 이상기후인 거죠. 기후의 변동 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결론은 어쩔 수 없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향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흥분하네요.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